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과 LG는 서로 힘을 모아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모조리 부셔버려 조상님의 원한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미쓰비시의 대주주가 되는 것만으로도 일본인들에게는 커다란 자존심에 타격을 줄 것이다. 최근 미쓰비시는 해상자위대의 해상함 잠수함에도 참여하는 업체인데 꼭 모든 기술 인력 흡수하시길. 삼성 화이팅! 삼성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과거 삼성의 행보에 비웃음을 보냈던 거대 재벌 미쓰비시가 삼성의 품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거짓말과 파벌 싸움으로 약해진 미쓰비시는 삼성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의 구제를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하죠. 대체 일본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더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초대 회장이자 지금의 삼성을 잇게 한 전설적인 인물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축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임원 승진 시기가 겹쳤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진자들과 같이 회동하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삼성의 요구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비슷하다는 점을 선배 이병철 회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지금의 삼성 도구로 바꿨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예전 노고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미쓰비시와 분쟁이 있었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미쓰비시의 로고는 세 장의 떡갈나무 잎을 형상화한 빨간색 마름모 체계가 이어진 모양입니다. 1960년대 이병철 회장이 사용했던 로고는 삼성답게 빨간색 별이 3개 모여있는 로고였죠.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미쓰비시와 상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로고가 설사 비슷하더라도 충돌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바라본 것이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고 삼성은 미쓰비시를 추월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겨룰 만큼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며 인텔을 제치며 9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삼성전자의 전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4%로 과거 인텔이 차지하던 점유율 매출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에 비해 무려 34%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니아에 따르면 DRAM 시장 점유율은 43.9%에 달해 DRAM에서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MS와 메타 등 서구 유명 기업과 견줄 정도로 성장하며 미쓰비시를 인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본 3대 재벌이라 손꼽히는 미쓰비시 재벌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한 미국은 일본 재벌들을 해체해 여러 기업으로 쪼개놓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쓰비시는 멸망의 문턱에서 부활 다시금 재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전쟁 때 벌어들인 외환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 열어 계열사를 거느리며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쓰비시 계열사를 설립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확장을 거듭했죠. 대략 600개에 가까운 미쓰비시 그룹은 세계의 핵심 기업이 존재합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UFJ 은행이 바로 그 기업들이죠. 오늘은 금요일 하는 사장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미쓰비시 그룹 주요 29개의 회사 회장 및 사장 48명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그룹의 중요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한 그룹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장단 회의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은 다른 일본 재벌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내부 파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이라 꼽히는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쓰비시 UFJ 은행으로 크게 4개의 파벌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파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파벌로 인해 미쓰비시골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이죠. 미쓰비시 자동차는 20만 857년 리콜 사항을 전부 은폐한 것을 들통납니다. 연이어 2004년에도 리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대주주인 크라이슬러는 연이은 700 타격의 충격을 받아 미쓰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신뢰도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경쟁사인 일산 자동차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차원에서도 자동차를 도와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타법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파벌의 성과를 위해 입단속을 하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사내 분위기에서도 수치를 속이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일이 지속된 것이 회사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 산하기업들은 전부 비슷한 문화가 퍼져 있죠. 미쓰비시 전선과 미쓰비시 신도 등 재료업체에서 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되며 장인 정신을 부르짖던 일본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 미달 제품 출하가 알려졌지만 모든 고객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얼마나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수치조차 밝히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고객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기에 속이는 게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이러한 행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산하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일본 6개 공장에서 총 47건의 허위검사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허위 사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연을 성장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부 파벌 싸움에서 생기를 찾기 위한 치장에 더 힘을 쏟은 결과 미쓰비시는 삼성그룹에 뒤처지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에도 안이한 모습을 보이며 미쓰비시는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2021년 TV 시장에서 철수하는 굴욕을 맛보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린 탓이라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역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만 승리에 취한 미쓰비시는 기술 개발과 트렌드 있는 것에 실패해 결국 이전 기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의 무서운 성장의 칼날은 현재 미쓰비시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유사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기업 합병 시도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 하마남은 인수 이후로 별다른 기업 합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고 대형의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가 삼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삼성이 고려하는 회사 중 미쓰비시 그룹에 속한 미쓰비시 전기 특히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는 필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 입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 전기를 보고 있죠. 현재 미쓰비시 전기는 TSMC와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공격적으로 많이 나서면 미쓰비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경영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미쓰비시의 입장에선 미쓰비시 전기를 수익성 최고를 위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쓰비시를 참고해 삼성을 만들었던 고이병철 회장의 상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인데요. 한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자 미쓰비시는 이를 비웃으며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간 취약한 산업과 회사의 열악한 규모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한껏 삼성을 비웃으며 일본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미쓰비시는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계열사를 넘겨야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쓰비시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공에는 삼성이 미쓰비시 회사까지 집어삼키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삼성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들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며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도 항상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삼성의 왕성한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전범 기업을 사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그게 진정한 복수지 뭐. PS는 확실히 미쓰비시가 월등하니까 그걸 인수해도 좋을 듯. 미쓰비시에 인수하고 과거처럼 삼성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전기차로 그리고 각종 기술을 더 새롭게 나아가자. 일본인 직원들은 전부 다 잘라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